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재 리더입니다. 금일 2022년 2월 23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플러스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하락을 조금은 만회하는 모습인데요. 그렇다고 뭐 그렇게 강한 시장의 모습은 아니죠. 어제도 미국 시장이 음봉을 그리면서 좀 아래쪽으로 하락을 하면서 우리 시장보다는 오히려 미국 시장이 이 쌍바닥의 저점을 좀 위협하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조금의 변화가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운수창고 섹터에 이 조선주 섹터의 종목들이 좀 수급이 들어오면서 움직이는 모습이 출현을 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뭔가 조금은 달라지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좀 부족한 그런 시장의 모습인 거는 사실입니다. 자, 바로 오늘 시장 특징주 살펴보고 우리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한 종목 좀 대응을 했는데요. 이 대우조선해양을 좀 대응을 했어요. 자, 오늘 사실 어제에 이어서 이 전쟁 관련주인 가스 관련주들, 곡물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계속 좀 움직였었죠. 오늘도 GSE라든가 대성에너지 같은 종목들 아침 일찍 움직임에 대응을 잘 했다면 그리고 조선주 또 일부 종목 잘 움직이는 종목들 대응을 했다면 오늘 또 시장에서 어렵지만 수익을 잘 낼 수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자, 저는 오늘 대우조선해양을 좀 대응을 했고요. 오늘 조선주 중에 가장 강했던 종목이죠. 자, 아침서부터 굉장히 강하게 상승이 좀 나왔고요.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조정 구간을 주고 다시 이제 슈팅이 오후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아주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저는 오전에 한 차례 슈팅 주고 첫 번째 조정 구간에서 눌림목 자리에서 대응을 해서 여기서 매수를 해서 이렇게 반등 줄 때 저는 요 구간에서 바로 수익 챙기고 마무리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장 구간에서 뭐 그렇게 큰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형주에 속하잖아요. 그래도 대우조선해양도 그래서 이 종목도 한 2% 3%권에서 수익 줄 때 저는 수익을 챙겼고요. 여기서 이제 수익 챙기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뭐 더 상승이 나와서 큰 수익이 홀딩을 했다면 발생을 했겠지만 저는 충분히 만족을 합니다. 자, 대우조선해양 매매한 내역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매매했죠. 아침에 일찍 상승 주고 조정 줄 때 첫 번째 눌림목 자리에서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올라올 때 바로 매도하면서 수익을 챙겼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오늘 대우조선 해양 한 종목 매매해서 수익 내고 좀 마무리를 했고요. 자, 오늘 좀 아쉬웠던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GS인데요. GS는 제가 어제 매매해서 수익을 좀 냈었던 종목인데, 자, 오늘도 시초가를 어제 상한가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쪽에서 시작을 했죠. 자, 어제 GSE는 제가 여기서 매수를 해서 요 상승 구간 수익을 줄 때 수익 챙겼던 종목이고, 어제 좀 상한가가 약하게 들어갔죠. 근데 오늘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런데 개파락 이후에 어제 상한가 종가 자리를 이렇게 돌파를 하는 봉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 종목을 확인을 하고 매매를 하려고 이 종목을 딱 클릭을 했는데 컴퓨터가 렉이 걸려 버리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종목을 매매를 못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터진 거래가 이게 한 160억이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봉에서 이 많은 이제 매매자들이 수많은 매수 주문과 매도 주문이 나오는 바람에 서버에 뭐 좀 문제가 있었는지 제가 이 컴퓨터 맞춘 업체 사장님께 좀 물어봤는데 이 컴퓨터 사양은 절대 떨어지는 사양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서버 문제인 것 같다. 아니면 뭐 인터넷 문제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좀 렉이 걸리면서 이 종목을 매매를 하질 못했고 자, 렉이 풀린 이후에는 이미 상승 VI 이후에 여기서 갭을 띄운 상태로 컴퓨터가 좀 정상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뭐 매매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상승이 더 나오는 거를 좀 지켜만 봤고요. 여기서 또 돌파 이후에 좀 상승이 나왔지만 여기서는 너무 높은 구간이라 대응을 하진 않았습니다. 일봉상으로도 굉장히 부담스럽죠. 자, GSE가 이럴 때 대성에너지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자리에서 슈팅이 나와서 매매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대성에너지도 분봉상 보면 똑같은 자리에서 전일 종가 자리를 이렇게 돌파를 하는 봉이 나왔죠. 여기서 이 종목도 거의 150억이 넘게 터졌기 때문에 저는 이제 GSE에서 렉이 걸리는 바람에 뭐 이 종목을 보지는 못했지만 어차피 뭐 이 종목으로 대응을 하려고 했어도 아마 렉이 좀 걸리지 않았을까 싶네요. 자, 어쨌든 뭐 개인적인 뭐 컴퓨터 문제든 아니면 서버 문제든 좀 문제가 있음으로 해서
이 종목들을 좀 대응을 하질 못했고 오늘 뭐 이 종목들로 뭐 GSE 같은 경우로 이제 대응을 해서 수익을 잘 냈다면 대우조선 해양과 더불어 오늘 하루도 수익 잘 내고 좀 일찍 매매를 마무리했었을 것 같은데 물론 뭐 대우조선 해양을 통해서 수익을 잘 냈으니까 뭐 크게 없지만 조금은 아쉽긴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매매는 좀 마무리를 했고요. 바로 시장 특징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TX 엔진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조선주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중에 이제 STX 엔진이 상한가에 좀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자, 아래쪽에서 이제 첫 번째 상한가봉이 나왔고 이런 매물대에 갇혀 있는 자리라 조금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역시나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인 역배열 하락 추세에 있는 자리에서 상한가가 좀 나오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고요. 그나마 이 종목은 좀 이평선을 수렴시키고 나서 상한가에 들어가는 자리라 그나마 조금은 난 것 같아요. 거래대금도 아래쪽에서 횡보하던 자리에 이런 거래대금을 조금 넘겼기 때문에 봐줄만은 한 것 같습니다. 분봉상 움직임은 아침에 좀 급하게 상승이 나왔다가 한 차례 흔들고 다시 좀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살짝 풀리기도 했던 모습이 그렇게 강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내일 움직임 좀 살펴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대우조선 해양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중대형주급 이상에서는 이 대우조선 해양이 가장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거래대금도 840억 정도가 터졌고 아래쪽에서 만들어진 이런 이제 고점 자리를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왔죠. 이런 것도 아주 양호합니다. 그리고 121선도 돌파를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역배열 추세 구간에서 상승이 나온 부분이라 역시나 아직도 이제 매물대들이 많이 존재를 합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부담으로 작용을 하겠죠. 그래도 오늘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조선주 섹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강한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뭔가 조금은 분위기 전환을 시키는데 도움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뭐 관련주로 같이 움직였던 종목이 현대미포조선도 있고요. 그리고 현대중공업도 좋았죠. 자, 그리고 소형주급에서는 한국 큐빅 괜찮았죠? 한국 카본이죠? 네, 한국 카본 괜찮았고요. 그리고 동성 화인텍도 괜찮은 움직임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중소형주, 대형주를 막론하고 조선주, 조선 기자재 관련한 종목들의 움직임이 아주 좋았다라는 게 오늘 시장에서는 뭔가 그래도 분위기를 조금은 전환시켜주는 그런 움직임이 아니었나 하는 측면에서 조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T 로보틱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 로보틱스도 상한가에 좀 들어갔습니다. 로봇 관련주들이 최근 들어서 조금 움직임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이제 T 로보틱스가 강한 면모를 좀 보여줬고요. 오후장에 좀 갑자기 상승이 나오면서 상한가에 좀 굳히는 모습입니다. 뭐 그렇게 좋은 위치에서 역시나 이제 일봉상의 모습이 좋지는 않기 때문에 좋은 위치에서 나온 상한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종목도 내일 움직임 좀 살펴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외에 오늘도 뭐 그렇게 시장 대장주급으로 강한 종목의 모습들은 조선주급의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뭐 그렇게 눈에 띄는 종목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특징주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바로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플러스로 마감이 되긴 했지만 좀 음봉으로 마감이 됐죠. 이 코스피 시장은 음봉으로 좀 마감이 됐고 아직까지도 5일선과 21선을 좀 회복을 해주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 몸통의 길이가 굉장히 짧아지고 있죠. 자, 이렇다는 얘기는 시장 참여자들이 이 시장의 눈치를 보면서 어느 쪽으로 시장이 방향을 만들 것인지 계속해서 좀 눈치를 보는 시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존재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는 거는 뭐 당연하다라고 보고요. 자, 어제 미국 시장은 그 이유로 인해서 좀 더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 저점을 위협하는 모습까지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우리 시장이지만 미국 시장이 조금 더 우려스러운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의 움직임도 봐야 하고 또 우리 시장은 또 우리 시장 나름대로 또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모양이 좀 만들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자,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또 가하는 이 승인을 하는 내용이 좀 있었어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이 러시아군을 진입하도록 한 행위를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 러시아의 침공으로 이제 규정을 했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 금융기관 두 곳과 이 개인에 대한 제재를 단행을 했고요. 또 유럽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발트 3국으로 또 추가 이동하도록 승인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뭐 긴장은 더욱 고조될 수밖에 없고요. 불확실성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겠죠. 결과적으로 좀 따져보자면 사실 이 긴장감으로 인해서 유가의 폭등이 유발이 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에너지 가격의 상승과 곡물값 폭등, 원자재값 상승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된다면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계속 커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3월에 있을 FOMC 회의에서 아마 금리 인상을 뭐 빅샷이라고 얘기하는 50pp를 할 수 있을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증시에는 악재로 또 작용을 하게 되겠죠.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시에 부담을 주는 것도 사실이지만 조금 더 뒤의 내용을 좀 미리 생각을 해 본다면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에 의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이게 또 시장의 발목을 잡게끔 되는 좀 연계적인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뭐 지금 시장은 이래저래 계속해서 불확실성의 연속이고 악재의 연속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은 방향성을 좀 탐색하는 눈치 보는 시장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자, 코스닥 시장도 뭐 플러스로 마감이 되긴 했습니다. 5일선을 살짝 좀 물고 끝나긴 했는데 21선을 확보를 하질 못했고요. 역시나 이제 봉의 길이가 짧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장의 눈치를 보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적인 측면도 계속해서 외국인은 매도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외국인은 계속 매도를 하면서 오늘은 거래소에서 그나마 기관이 좀 매수 포지션을 잡아주면서 조금 플러스를 만드는데 입조를 하긴 했습니다만 뭐 그렇게 강한 시장의 모습은 아닌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장 구간에서 역시나 시장 매수 수급 주체들이 눈치 보기 장세를 관망하는 자세로 유지를 하고 있다면 뭐 우리들도 당연히 눈치 보는 장세로 똑같이 동행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적극적인 시장 대응보다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오늘 뭐 조선주의 움직임이 좋았던 것처럼 그리고 GSE라든가 대성에너지처럼 에너지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좋을 때 그런 강한 종목들의 출현이 있을 때 그런 종목들 대상으로 짧게 좀 수익을 챙기는 구간을 매매 대응을 하면서 수익을 챙기는 스마트한 매매 대응을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좀 관망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다가 방향성이 좀 정해지는 뭐 위쪽으로 강한 양봉을 뽑아주는 시장의 모습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오히려 아래쪽으로 긴 음봉을 만들면서 저점을 이탈하는 모습이 나온다든가 양봉이 뽑아져 나온다면 당연히 쫓아가는 매매 대응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시장 대응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음봉으로 아래쪽으로 빠진다면 반대로 철저하게 관망을 하면서 다시 시장이 반등을 줄 수 있는 자리를 모색을 하는 그런 보수적인 시장 대응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매매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